주말에도 간단하게 준비를 해본 암호화폐 소식들 한 번씩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반등하는 듯 하면서 55,000달러 위로 잠깐 올랐었으나 지금은 54,898달러 근방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이 이더리움은 4,133달러, 그 외 알트코인들,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은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BAT, 오디오, GRT 등등 지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데요. 이 새로운 전염병 변종, 어제는 누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다른 변종이 있다라고 하죠. 오미크론이라는 것인데요.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영국과 독일에서 이미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백신을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면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는 각국의 정부들. 뉴욕주 같은 경우도 오미크론이 아직까지 발견되진 않았지만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새로운 위협에 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 세계가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라든지 자산 가격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일단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인데 비트코인 공포지수 같은 경우는 극단적 공포 단계에 다시 한번 들어서게 됐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극단적 공포에 들어섰을 때마다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던 비트코인인데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떨 것인가? 이처럼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마다 나왔었던 반응들이 있었는데 바로 비트코인 손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글래스노드가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 어제부터 비트코인이 5,000달러 이상 하락했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자 단기 투자자들이 손절을 치면서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패닉셀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부터 우후죽순으로 털리고 있는 개미들. 과연 개미들은 정말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밑에서 저점 매수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한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는 아가리 묵념하고 있다가 떨어지니까 기회주의자처럼 이상한 놈들이 기어나와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존스 홈스킨스 대학의 스티브 한개, 두개, 한캐. 그는 비트코인 CT에 관련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가시도친 망발을 쏟아냈다라고 하는데요. 망상에 빠진 독재자의 터무니없는 정치적 속임수다. 나이프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의료 접근성 등 국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가라고 비난을 했다라고 하는데 엘살바도르 측에서는 비트코인 수익을 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동물병원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들리지 않나 봅니다. 오로지 교수로서의 자존심만 가지고 있는 대학 교수들, 정말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매수를 도와줘야 할 돈 내놔 언니 아크인베스트는 오히려 GBTC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지지하는 척 하면서 은근히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자, 안타까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 앤서니 스카라라무치는 이야기하기를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절호의 타이밍이다. 장기 펀더멘탈을 확신한다면 지금 같은 침체기에 저가 매수를 노려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디파이언스 ETF 공동 설립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암호화폐를 매수하기 정말 좋은 시기다. 나도 비트코인이 54,000달러였을 때 겁나게 샀다.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들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자, 일단 이 스카라무치가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어있죠. 근데 테이퍼링을 지속하거나 만약에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해서 쭉 살펴보시면서 나름 조심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될지는 계속해서 보는 수밖에 없겠죠.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한편 센티멘트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고래들, 비트코인을 100개에서 10,000개 정도 들고 있는 고래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만 4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개미들을 맛있게 털어먹는 고래들의 모습이 또 목격이 되었었고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단기 분석은 어떨까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튜 하이랜드 씨의 분석. 앞에서 보셨다시피 비트코인의 공포지수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5월 정도에 있었던 그 정도 공포 단계까지 다다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만간에 바닥을 찍지 않겠느냐 혹은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원숭이 분석가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이 지지선에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MM크립토 유명 유튜버인데요. 비트코인의 패턴을 보라. 이러한 상승 추세에서 추세에 맞닿았을 때마다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다. 지금도 추세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하지 않겠느냐. 자, 근데 역으로다가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락형 쐐기를 위로 깨고 올라가면서 반등을 하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데이브드 웨이브 분석가. 상승 채널을 봐라. 정말 깔끔하다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보여지고는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거시경제 상황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상승형 채널에서 아래로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승형 채널은 밑으로 빠질 확률이 68% 정도인가 된다라고 하죠. 자, 그래가지고 반등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야?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 중에 하나죠. 관망하실 분들은 관망을 하시면 되고, 베팅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시다가 빠르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기타 소식들인데요. 골드만삭스 출신이자 리얼비전TV의 창립자, 유명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인 라울 파리 형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와 이더리움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더리움 외에도 다른 알트코인들을 꼽으라면 무슨 알트코인들을 꼽을까? 4가지를 한 대에 모아봤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플랫폼 코인들을 주로 뽑으셨습니다. 솔라나, 아발란체, 테라, 포카닷. 해당 유망한 4개의 코인들을 좋아한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저도 몇 개월 전부터 여기에 아톰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5개를 매주 $10씩 사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과연 몇 년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레이어 2, 레이어 1이 아니라 레이어 2예요. 레이어 2의 가스 비용 절감 제안을 공동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제안이 구현될 경우 레이어 2의 가스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더리움 계속해서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따라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거래소 내 이더리움 보유량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많이 빠지고 있죠. 이더리움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 다음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 RSI와 가격대를 보셨을 때 RSI 역시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데, 패턴 하단에 맞을 때마다 이더리움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이번에는 살짝 반등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따라가지고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시바이누 관련된 소식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얼마 전에 뉴에그 전자제품 쇼핑몰인데 얼마 전에 소문이 났었죠. 뉴에그에서 시바이누의 결제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시바이누 개발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바이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것 바로 NFT와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이죠. 시바이누의 개발자들은 이번에 NFT 기반의 P2E, 엑시 인피니티 같이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시바이누 기반의 게임 개발을 위해서 유명 비디오 게임 개발사 액티비전의 전 기술 부사장과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자, 시바이누 기반의 게임 나오나요? 개게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는 에스토니아 최대 은행이 비트스탬프를 통해 가지고 은행 앱 내에서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대중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도 더욱더 손쉽게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뭐 지금 당장 약간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린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와 추세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죠. 계속해서 밝은 미래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광고 재생 및 좋아요 버튼 눌러주기,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채널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